자, 여러분들 경찰학 장정훈입니다.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내 친구 있죠? 내 친구라는 책으로 도대체 이번 시험이 몇 점을 맞을 수 있었는가, 여기 있는 것만 맞추면 합격한다. 그러니까 과연 이번 시험에서 내 친구로 몇 점이 가능했을까? 제가 무슨 양심 없게 지문 중에 하나 있어. 하나 있는데 이걸로 풀 수가 없어. 그거는 저는 이제 제가 적중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창피하잖아요. 너무 창피한 일이고 나쁘끄러운 일이니까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 여러분께서 내 친구 갖고 계시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강사분들이 적중 올리셨는데 그게 진짜 맞는가 한번 교재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중도 아닌데 적중이처럼 올리는 건 저는 좀 학생들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1번 있죠. 1번은 내 친구 1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문제도 아니죠. 혹시라도 이걸 틀린 학생들을 만약에 제가 만났다 이러면 걔는 때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10페이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있죠. 2번의 판결 내용, 이것도 내 친구 1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마지막에 참고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나와 있고 너무 쉬운 문제. 이것도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기본 이념도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좀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내 친구는 20페이지 그리고 112페이지, 155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112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우리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하고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 금지가 나와 있죠. 근데 거기서 경찰공무원법 정치관여 금지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리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 관여하는 행위가 정치관여 행위 맞잖아요. 이건 아예 볼드까지 쳐져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답은 3번 문제에서는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지.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3개.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관할 갑니다. 관할은요, 내 친구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너무 쉬워요,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 1번 있죠. 1번 지문은 내 친구에 없어요. 없는데 나머지 3개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2번에 보시면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 서고 경찰은 밖에서잖아요. 워낙 많이 받고. 그리고 3번은 국회 사무처 동의가 아니고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잖아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저 뒤에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누구한테 경찰 공무원 파견 요구할 수 있습니까? 경찰서장이잖아요. 이거 다 봤잖아. 그래서 이것도 내 친구로 뭐 해결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5번 현대적 범죄방위론입니다. 이거는 내 친구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51페이지, 2페이지에 특히나 거기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1번을 잠깐 볼게요. 1번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번은 52페이지에 깨진 유리창 이론 있죠. 거기에 마지막에 별표해가지고 무관용 이론은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미한 무질서를 저지르는 사람한테 강경 대응하면 그 사람은 범죄자라고 낙인 찍히는 낙인 효과가 생기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거기 1번 지문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무질서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거나 범죄와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관용 경찰활동이 필요합니까? 무관용 경찰활동은 낙인 효과를 일으키는 거잖아.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로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일상활동 이론에서는 범죄자가 범죄를 결정하는데 고려한 4가지 채용시근이잖아. 가치, 이동, 용이성, 가시성, 적극성. 이거는 51페이지에 있죠. 따라서 거기 보시면 보좌의 부재는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3번은 50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내 친구 50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제풀이라는 사람의 범죄 통제 모형이 있거든. 통제 모형에 형벌을 통한 범죄 억제,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 복귀,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모델, 이 3가지를 제시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 문제 3번 보시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거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범죄 억제 모형입니까?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 복귀 모형입니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모형입니까? 당연히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모형이잖아. 그러니까 3번 지문의 저 뒤에 범죄 억제 모델이 아니지. 맞잖아요. 맞고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모형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3번도 잘못됐고 답은 4번밖에 없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내 친구 15페이지 보시면 돼. 근데 15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응용 문제이긴 한데 너무 쉽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면 전날 악몽을 꾼 경찰관 A는 경찰관 B와 순찰 중에 주택에서 클래식 음악이 들리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럼 이거는요 클래식 음악이 들리잖아요. 무슨 범죄 소리도 아니고. 그럼 이거는 판단이 정당하다, 잘못됐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동료 경찰 B가 안 된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지했는데 밀치고 들어갔으니까 이건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이건 오상위험이잖아요. 오상위험이라는 걸 알면은 답은 뻔하게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7번도 쉬워요. 우리 브렌팅어 파우스트의 범죄예방 접근법. 이거는 내 친구 49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4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밑에 있죠. 브렌팅어 파우스트의 예방 접근법 해가지고 1차 예방, 2차, 3차 예방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예방은 누구 대상입니까? 범죄자. 2차 예방은 우범자. 3차 예방은 일반 대중이잖아요. 그거 문제예요. 그 문제. 그리고 거기 사례까지도 다 나와 있잖아. 사례까지도. 너무 쉽습니다. 문제가. 그래도 이거는 또 우리 이준호 선생님께서도 여러분 OX 강의할 때 이것도 충분히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8번에 사이크스 맞자의 중화기술 이론. 이거는 내 친구 4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이건 근데 너무 쉽거든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48페이지를 펴놓고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에는 사회 구조 원인론과 과정 원인론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맨날 구조 원인론만 암기하죠. 뭐요? 해장문화. 해가 뭐예요? 사회해체론. 장은 긴장이론 내지는 안옴이론. 그리고 문화가 들어가면 구조. 나머지는 과정. 그러면 중화기술이론은 해장문화에 없죠. 없으니까 뭐예요? 과정 원인론이죠. 따라 문제 질문 보시면 1번에 사회 구조 원인론 중에서 사회학습 이론에 해당하는 중화기술 이론이다? 말이 안 돼. 사회 구조 원인론이 아니고 사회 과정 원인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된 거지. 너무 쉬워요, 문제가. 됐죠? 그래서 1번 잘못됐고 내 친구를 해결되죠,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내 친구 53페이지를 보십시오. 53페이지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이제 뒤로 넘기면 더 있죠. 근데 그 중에서 55페이지에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을 볼까요? 자, 우리 지문을 봅시다.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뭐라고 돼 있냐면 지문에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먼저 배제한다고 돼 있죠. 근데 우리 4번에 55배 4번에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자, 첫 번째 뒷부분 전통적인 경찰활동의 절차를 이용하여잖아요. 이용하여. 배제가 아니고. 너무 쉽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다 했고. 그래서 얘가 잘못됐다. 다음에 10번 순찰. 순찰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캔자스시 예방순찰 실험이 있고요. 플린트 도보 순찰 실험이 있고 뉴악시 도보 순찰 실험이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뉴악시 도보 순찰 실험하고 플린트 도보 순찰 실험은 도보 순찰이다. 근데 캔자스시 예방 순찰 실험 무슨 순찰? 차량 순찰 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2번에 캔자스시 예방 순찰 실험은 도보 순찰이 아닌 차량 순찰이잖아요. 11번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 논영 규정은요. 내 친구 4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보면은 거기에 18조를 보세요. 마지막에 사전 컨설팅 감사는 무슨 감사가 원칙이다? 서면 감사가 원칙이다. 했죠. 분명히 폰트도 잡혀 있고. 따라서 11번 문제 3번 지문을 보시면 사전 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 감사가 원칙이 아니야. 서면 감사예요. 감사인데 현지 확인 등 실지 감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서면 감사. 그러니까 3번 잘못됐죠. 그 다음에 12번은 내 친구는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다 배웠는데 우리 학생들이 개수형이다 보니까 좀 틀린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다 했어요. 첫 번째가 셔먼의 미끄러지 희운 경사로 인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작은 호의를 허용하면 나중에 큰 부패로 이어진다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 옛날에 기출문제도 나왔는데, 작은 호의는 부패가 아니었다? 아니었다.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잖아. 근데 거기 보니까 기억에 사소한 부패가 습관화되면 나중에 커다란 부패로 이어진다 아니잖아요. 사소한 부패가 아니고 아예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를 놔두면 나중에 큰 부패로 이어진다니까 기억 X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클라인이 이거는 26페이지예요. 이것도 너무 쉬워요. 니은 보시면,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걸 많이 틀린 이유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안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에 보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언제 합니까? 외부의 공표 후에요? 전에요? 전에 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안 읽고 뒷부분만 보고 아 맞았네? 이렇게 해버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신 니은에 제가 보니까 외부에 공표한 후 아니죠? 전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고, 그 다음에 디귿. 우리 이것도 옆에 내 친구 27페이지 보시면 회의주의하고 냉소주의 공부하셨죠? 여러분들 둘 중에 대상이 특정이 안 돼 있다. 이게 냉소주의고 특정돼 있는 게 회의주의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디귿의 회의주의는 불특정 대상에 대해서 아니죠. 회의주의는 특정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잘못된 거 아시겠죠? 맞는 건 리을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다 있어. 그 다음에 13번 법칙행정 원칙. 이건 진짜 문제도 아니죠. 너무 쉬워. 1초 컷이죠 이거는. 자, 여러분 교재 내 친구의 75페이지에 법치주의. 거기에 보시면 제가 2번을 볼게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경찰 활동할 때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죠. 근거가 되는 건 조직법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건 조직법 착용법적 근거.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3번의 법률 유보에서 4번 법률 유보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다. 가로에 조직법적 아니다고 아예 써놨죠 제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됐습니다. 13번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2번만 없어. 7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제일 밑에 참고의 95조. 그러니까 1번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81페이지를 봅시다. 81페이지에 거기 2번에 효력 발생,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13조 이 내용이죠. 이게 바로 4번 지문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요 134페이지를 보세요. 134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1번이잖아. 1번 보시면 근거 법령인 상위 법령이 소멸되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하위 법규명령도 효력이 없어진다. 그게 거기 나와 있는 3번 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이 효력 유지되는데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풀려요 당연히 이걸로. 2번은 이제 기본서에만 있고 내 친구에 없는 내용이죠. 일단 이것도 내 친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15번에 87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거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그 중에서도 거기 89페이지 양가로 8번에 있는 내용이니까 4번 잘못됐죠. 뒤에 보시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아니고 3분의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견은 확정된다 하니까 거기에 89페이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은요 내 친구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4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6조에 보시면 1항 보세요. 경찰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 수행하고 직무 수행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경찰 공무원은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한 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이제기할 수 있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3번이 이제기할 수 없이 잘못됐잖아요. 너무 뻔한 문제. 그 다음에 17번은 167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자, 거기에 1번은요 밑에 참고 있죠. 그 167페이지에 그 참고 경찰 착용 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5조에 거기 30일 90일 이거죠. 이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2항 있죠. 2번은 바로 위로 가세요. 2번은 바로 위로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양가로 3번에 영상 음성 기록 정보 이거니까 2번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친구에는 3번 지문은 없어요. 3번 지문은 기본서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번이 어디에 있는지 4번이 167페이지 양가로 2번 경찰
착용 기록 장치 사용 고지 보세요. 보시면 동그라미 3번 경찰 착용 기록 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 음성 기록은 언제?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지 거기 4번 지문에 10일 이내가 아니야. 지체 없이야.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손실보상 이것도 16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168페이지 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있죠. 시행령에서 11조를 보세요. 11조에 사망 봅시다. 사망. 위원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데 그 밑에 어떤 사람 중에 임명합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법학, 행정학, 부교수 이상이죠. 근데 우리 지문을 보니까 거기에 자 4번 지문에 보세요. 소속 경찰관과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경찰학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경찰학 없죠. 조교수가 아니고 무슨 교수? 부교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 아시겠죠? 다른 지문도 전부 다 있고 따라서 여기도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갑시다. 19번은 내 친구 19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있죠. 그러면 1번은 거기에 3조 사망이잖아. 3조 사망이니까 과태료 감경한다가 아니고 3조 사망에 과태료 징수 집행을 면제한다. 잘못됐고요. 그리고 2번은 거기에 나와 있는 8조죠. 198페이지 8조인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을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다지 감경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3번은요. 거기 3번은 몇 조에 나와 있냐면 16조죠. 30일이 아니고 10일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만 옳겠죠. 뻔한 문제. 그 다음에 20번의 공정력입니다. 공정력은 내 친구 144페이지 보시면 돼요. 진짜 제가 딱 넣어놓은 것만 딱 나왔어요. 8번의 양가로 1번의 공정력 있죠. 공정력은 거기에 의가 바로 1번 지문이죠. 그리고 연령 미달자가 144페이지 그 관련 판례 있죠. 2번이죠. 연령 미달자. 이것도 너무 많이 했고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은 오른쪽에 145페이지. 거기에 위에 동그라미 2번 밑에 관련 판례 있죠. 그 판례입니다. 그 판례 냈고 그 다음에 4번은요. 144페이지에 제일 밑에 관련 판례 1번이잖아요. 그대로. 얘기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무효를 가볼게요. 무효인데 이것도 내 친구 14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6페이지인데 1번 우리 이건 배우셨죠.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을 때 하자는 크게 무효와 취소로 나눠진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뭐예요? 무효고 아니면 취소예요. 그 얘기잖아요. 1번이 그 얘기예요. 무효 취소의 구별 기준 해가지고 중대 명백설 바로 밑에 있죠. 이 얘기잖아요. 이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146페이지 밑에 정리 있죠. 정리에 보시면 무효의 2번이잖아요. 이거 임용 결격자를 임용한 건 무효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이미 24년도에 또 나왔어.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 판례 중에 5번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과 후행행인 건축물 개고 처분 앞에 게 무효면 되거든. 무조건 무효. 그게 그 판례 아닙니까? 4번이 그대로. 그러면 이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2번은 책에는 없지만 1번, 3번, 4번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제 2번이 답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2번은 무효는 아닙니다. 위법인데 무효도 아니라고 봤어요. 2번이 없지만은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22번 행정기본법은 내 친구 19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91페이지에 이제 거기에 강제집행 중에 행정강제 중에 이행강제금 여러분 그 중에서도 문제 4번을 보시면 이행강제금은 저 뒤에 의무이행 안 하면 반복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1페이지에 이행강제금에 보시면 그 세 번째 칸에 부과 행정기법 31조에서 사항 행정청은 의무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가능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 그리고 개념들도 다 있으니까 그 이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은요. 23번은 내 친구 186페이지를 보세요. 제일 위에 양가로 2번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그 내용이요. 그걸 물어봤어요. 특히나 3번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라고 돼 있죠. 이거예요. 이건데 우리 지문에 보니까 이번에 완전성, 확장성, 신속성 아니죠. 이거 때문에 X. 분명히 내 친구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법을 한번 볼게요. 행정 절차법을 잠깐 보시면 페이지는 175페이지하고 17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행정 절차 175페이지 보시면 자, 물론 1번 있죠. 1번은 목적이니까 이거는 내 친구에는 없어요. 그런데 2번 있죠. 2번이 거기 보니까 175페이지 제일 밑에 관할 있죠. 이거잖아요. 행정청의 관할이 불분명하면 당의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관할을 결정하고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으면 상급행정협의로 관할 결정하고 이거 아닙니까? 2번 지문이.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자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한 장 넘겨서 176페이지 송달 1번 방법 보세요. 송달은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3번 보세요. 24번 3번에 송달은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하되 잘못됐죠. 아까 교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뒤에 상대 당사자가 동의하면 만나는 장소에 줄 수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쉽게 3번이 잘못된 거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4번은요. 4번은 177페이지 양가로 1번의 처분의 방식 1번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그게 바로 24번 4번 지문이거든.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번을 볼게요. 25번은 물론 학생들이 꽤나 틀리셨습니다. 틀렸는데 자 이것도 한번 해결되는지 볼까요? 내 친구로 210페이지를 보세요. 재결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써 있죠. 근데 2번과 3번 지문은 기본서에만 있고 내 친구는 여기까지 안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결되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4번이 바로 거기 210페이지 사정 재결에서 1번이잖아요. 우리 교재 그 재결의 종류 중에서 사정 재결에서 1번이 25번 4번 지문이고 그리고 1번 지문이 거기에 3번 지문 3번에 있는 내용이야. 3번 볼까요? 위원회는 사정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뭐한다?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25번에 바로 1번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문하고 비교해 볼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여기 똑같죠? 그 다음에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누구한테 명한답니까? 교재 피청구인에게 명한다죠. 명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거기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청구인한테 명하는 게 아니고 피청구인한테 해라고 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여기 있는 내용으로 해결됩니다. 26번은 너무 쉽습니다. 26번은 바로 옆에 211페이지 소송 종류 아닙니까? 이건 뭐 바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27번은 내 친구 22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부터 이제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7번에 2번 부름의 기대이론 같은 건 내용은 기본서에만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해결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맥그리거의 이론에 하면 위생요인, 동기요. 여러분 위생요인, 동기요인 나온 건 누구예요? 허즈버그잖아. 허즈버그. 여러분들 맥그리거는 X이론, Y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답이 쉬워요. 쉽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 있는 내용으로 223페이지, 4페이지로 해결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번의 조직 편성의 원리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교재에 221페이지부터 편성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잠깐 설명드리면 계층제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해서 신중한 업무 처리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직적 분화와 집권화. 그러니까 우리가 계층으로 나눠가지고 역할 분담을 맡기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 복종 체계를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게 계층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해야 돼요. 상관의 일방적 지시가 내려오면 동기부여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구성원의 동기부여 향상시킨다가 아니야. 밑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됐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나온이 워낙 뻔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29번을 잠깐만 볼게요. 29번은요. 자, 학생들이 좀 틀린 학생들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내 친구 102페이지를 볼게요. 자, 102페이지를 보시면 102페이지, 103페이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1번과 2번 지문은 오른쪽에 103페이지 반가로 7번에 채용 후보자 명부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등록의 1번 뭐 이쪽 파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쪽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3번 지문은요.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에 반가로 5번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볼게요. 자,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 승진 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시험 정지, 무효, 합격, 취소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건 부정행위한 사람한테 3번 경찰청장은 일에 따른 처분이니까 시험 정지 처분, 무효 처분, 합격 취소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회를 주라고 그랬죠. 근데 앞에 괄호에 뭐는 제외? 시험 정지. 그럼 이 말은요. 시험 무효, 합격 취소 처분할 때는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한테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정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3번이죠. 근데 우리 문제 보면 29번에 3번을 보시면 경찰청장, 해양청장은 경찰 공무원의 신규 채용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시험의 정지, 무효, 합격 취소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기를 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정지는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지 때문에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가로에 이 102페이지 반가로 5번에 3번에 가로에 시험 정지를 제외. 이거 근데 여기는 정지 포함시켰으니까 그래서 X거든요. 근데 분명히 책에는 있는데 시험장에서 이런 게 참 잘 안 보이긴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죠? 일단은 교재에는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린 문제이긴 해요. 30번은 내 친구 171페이지 봅시다. 자, 171페이지에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죠. 그러면 2번은요. 2번은 거기에 몇 조에 나와 있냐면 8조 2항이잖아. 경찰관은 전극진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 얼굴 향해서 전극진 발사할 수 있다. 뭐에는 발사하면 안 됩니까? 얼굴에는 발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얼굴, 그죠? 얼굴은 발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3번 지문은 거기에 171페이지 2조에 거기에 이제 장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근접 분사기하고 가스 분사기는 아니겠죠. 장구가 아니고 분사기 체류탄이고 4번은 거기에 사후의 기타 장비에서 저 뒤에 전자충격기하고 크레모아가 아니에요. 전자충격기는 장구고요. 크레모아는 뭡니까? 무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31번도 내 친구는 236페이지 그리고 238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되는데 자 1번 1급 비밀은 너무 많이 했잖아요. 막대한 지장 나오면 몇 급 비밀입니까? 2급이잖아요. 1급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236페이지 내 친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은 238페이지 이하에 있어요. 이하에 쭉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은 238페이지 그 참고 보안 업무 규정 8조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19조에 있는 내용 239페이지 19조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은요 241페이지 31조 조문이죠. 그대로 있습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32번 인권보 규칙 있죠.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21페이지 갑시다. 내 친구 21페이지는 인권에다가 이걸 넣어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3번 볼까요? 위원장과 위촉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7조 갑니다. 21페이지 7조. 위원장과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고요. 위원장은 연임 불가, 위촉위원 2차례. 잘못됐죠? 나머지도 다 있습니다.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결됐고요. 내 친구 21페이지 이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은요. 내 친구 260페이지를 보세요. 260페이지에 이제 쭉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교재 260페이지 밑에 참고 112 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5조에 거기에 사항이잖아. 사항. 5조 사항이잖아요. 그거 30일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4번 있죠. 얘가 내 친구예요. 유일하게 없어요. 얘가 내 친구. 이거는 기본서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263페이지를 볼게요. 263페이지에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종류는 제가 넣어놨죠. 세 번째 있는 노래 연습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게임장, 게임 제공업, 그 다음에 무슨 뭐 5번에 나와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게임 제공, 그게 풍속영. 그럼 이런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제 유흥주점 운영하는 사람, 노래방 업주 이런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는 이제 풍속영업은 성매매, 음란행위, 사행행위가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업소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성매매, 음란행위, 사행행위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걸 단속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숙박업소, 모텔 같은 데서 음란물을 틀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걸리거든. 근데 문제는요. 자, 3번에 보니까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에 음란한 물건에 대한 제작, 반포, 판매. 여러분 보세요. 제작을 거기서 하진 않겠지. 제작이나 반포 이런 말은 그 제작 같은 게 특히나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좀 X거든요. 제작은 거기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분이 조금 이제 잘못됐는데 이거는 좀 맞추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내 친구에 없고 기본서에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여러분께서 조금 맞췄다면은 좀 찍어서 맞추지 않았을까? 기본서는 있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막 신경을 쓰지는 않거든요. 이 하나는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번 갈게요. 35번은 내 친구로 276페이지 볼게요. 자, 27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1번 지문은요. 거기에 276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거기 보니까 4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요. 직무 수행하면서 실종 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때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 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있죠? 그게 1번 지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4번, 3번 지문은 내 친구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4번을 볼까? 4번 지문에 277페이지 양가로 5번에 4번을 보세요.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실종 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 위치 정보 등을 실종 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안 되며 목적을 달성하면 표시되어 있죠. 지체 없이 파기해요. 표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4번에 목적 달성하면 1년간 보관한다. 아니잖아요. 지체 파기야. 그럼 이것도 2번, 3번이 없지만 분명히 해결되죠. 그 다음에 36번 테러방지법은 내 친구 303페이지를 봅시다. 테러방지법 있죠. 1번 외국인 테러 전투원하고 2번에 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고 1명. 이거는 뭐 너무 쉬운 얘기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1번 지문은 앞에 정의에 있고요. 2번 지문은 304페이지에 이제 거기 세 번째 대테러 인권보관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3번인데, 자, 한번 잠깐만 볼게요. 3번 보십시오. 대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장단기,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작성 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 둔다죠. 근데 교재 304페이지 위에 두 번째 칸에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근데 우리 지문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그러니까 거기 책에 우리 조문에는 민간인이 없죠. 여기는 민간위원. 그러니까 민간위원 때문에 X의 지문이. 그럼 여러분들 4번 지문은 내 친구에는 없어요. 4번 지문은.
근데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걸 봤으면 해결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이거를 분명히 책에 있고 포인트 거기까지 줄까지 그어놨는데 볼드까지 쳐졌는데 여러분께서 아마도 잘은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내 친구에 있는 내용인데 아마도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꽤나 틀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단 어쨌든 내 친구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37번에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인데 이거는 313페이지를 볼까요? 자, 313페이지 이것도 많이 틀리셨습니다. 틀리셨는데 일단은 4번을 볼게요. 4번 지문에 보시면요. 313페이지 제일 밑에 보충에 보니까 10번을 볼까? 10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하면 안 된다죠. 근데 지문 34번 지문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아니죠. 행안부령으로. 지문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건 좀 저는 의문입니다. 이건 좋은 출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교재에는 이 내용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걸 맞추는 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그죠? 일단 조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17페이지도 보시면요. 317페이지에 자 거기에 첫 번째 그 반가로 1번에 주치운전 구성 요소 있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쭉 가로 있죠. 그 지문 똑같잖아요. 1번 지문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3번 지문은 거기에 바로 밑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잖아요. 이것도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1번과 3번과 4번 지문은 있거든요. 2번 지문은 없지만 너무나 뻔한 얘기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인데 이걸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책에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 친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제 맞추는 거 쉽지 않았을 거다. 그 다음에 38번 갑니다. 38번은 338페이지입니다. 자, 용어 정리죠? 용어 정리. 해가지고 이것도 틀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것도 뭐 거기에 시위의 개념 그리고 뭐 주체자 뭐 이런 개념이니까 거기서 용어 정리 보시면 돼요. 경찰과 그대로 있고요. 다. 그 다음에 39번은요. 그러면 이거는 66페이지를 보세요. 66페이지에 너무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1968년도 1월 21일 날 김신조를 비롯해서 31명의 무장간첩이 침투했었죠. 그때 그걸 막았던 사람이 최규식 경보관 정종수 경사고 거기 4번에 최중락 총경은 수사경찰 그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지. 이거는 66페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0번. 40번은 내 친구 64페이지 65페이지 보시면 돼요. 64페이지 6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쉬워요. 이것도 내용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요 2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내무부 밑에 치안국을 두잖아요. 근데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좀 커지죠.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커진 게 1974년도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64페이지에 제일 밑에 내무 3번에 2공화국 이후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거기에 8번 1974년도 12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격상된 게 74년도야. 그리고 91년도에 무슨 법 제정되면서 경찰법 제정되면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바뀌는 게 경찰법 제정에 의해서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2번이 치안국을 경찰청으로 개편한 게 아니죠. 치안국은 74년도에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91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치안국이 아니고 치안본부가예요. 잘못됐잖아. 너무 뻔하고 나머지 다 있고요. 그대로. 내 친구라는 책만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지금 하나 빼고 다예요. 이 책으로. 물론 제가 이제 강조를 안 했던 부분들이 좀 나오긴 했죠. 책에는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점수가 그보다 좀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내 친구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97.5점이 해결됐어요. 이번에. 여러분 책하고 제가 비교해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학이란 과목의 특성상 경찰학이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100점 맞겠다고 양을 엄청 늘려가지고 막 1000페이지가 넘는 책도 있잖아. 그런 책을 보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거죠. 물론 저도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자신 있게 말 수 있는 거는 내 친구.
내 친구란 책만 갈아 마시자. 물론 이거를 우리가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수업을 안 하더라도 한 번쯤 안 한 분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이 책 한 권만으로 여러분들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이게 저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내 친구에 있는 내용을 보려면 기본 공부해야 돼요.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하고 이것만 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넘어오시면 내 친구만으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 말이나 한 4월 초쯤에 이 내 친구 이제 새 판이 새로 나오거든요. 이걸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건데 기존의 내 친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굳이 교재 새로 사지 마시고 추록해 드릴 테니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결과가 이번에 좀 안 좋은 학생들은 뭐 내 친구 이렇게 하고 기출 풀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친구로 과연 이번 시험을 몇 점을 맞을 수 있는 걸 설명을 좀 잠깐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또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